테슬라의 FSD가 버전 11을 기점으로 엔지니어의 하드 코딩 방식에서 엔드투엔드 뉴럴넷 아키텍처로 진화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지만 월가가 중요하게 평가하는 판매 대수, 이익률 지표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반된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24년도 1분기 어닝콜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일론 등 핵심 경영진의 입장을 살펴보고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상황을 크로스 체크하여 이들 대비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더 강화되는지 여부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번 1분기 어닝콜 질의응답 전체를 살펴봅니다. 마틴 비에츠 IR 담당 부사장 진행 아래 일론과 CFO 인사말로 시작하여 1부는 사전에 공개된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 2부는 애널리스트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닝콜 전체를 빠짐없이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면서 설명 및 답변한 부분들과 주요 사업 부분별로 정리를 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마틴 비에차, 테슬라 IR 담당 부사장 마틴 비에차입니다. 오늘 일론과 바이바브 그리고 다른 임원진 등과 함께합니다. 이번 컨콜에서 사업 전망에 대해 토론하고 영업 전망 보고서 발표합니다. 오늘 모든 건 오늘 관점의 예측에 기초하기에 SEC에 제출한 최근의 자료 등을 포함하여 많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으로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1개의 질문, 후속 1개의 질문으로 제한합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일론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일론 1분기를 요약하자면 프리몬트에서의 신형 모델 3 증산뿐만 아니라 여러 예측 못한 난관들을 겪어왔습니다. 모두가 목격했듯 세계적으로 전기차 채택률은 압박을 받고 있고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관련 투자 등을 축소 혹은 연기시키고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건 올바른 전략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전기차가 시장을 지배할 거라 믿습니다. 테슬라 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훌륭하게 업무 실행해냈고 특히나 1분기 메가팩의 설치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부문의 수익성을 견인했습니다. 올해 내내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에 자동차 비즈니스 부문보다 의미 있게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AI 학습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1분기 우리 테슬라의 학습 연산 능력을 순차적으로 2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신제품 로드맵 관련 지난 몇 주간 공개할 차량 라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25년 하반기 생산 시작에 앞서 신모델 출시를 가속화하고자 미래 차량 라인업에 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25년 초에 더 가깝다고 예상하며 저렴한 모델들이 포함된 신규 차량들을 차세대 플랫폼뿐만 아니라 현재 판매되는 차량과 같은 제조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신규 공장이나 대규모의 새로운 제조 라인이 아닌 더 많이 효율적으로 우리의 현 제조 라인에서 제조될 겁니다. 전부 현실화되면 300만 대 캐파 이상이 될 겁니다. 순수 AI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버전 11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강추합니다. 버전 12는 엄청나고 개선의 속도 역시 빠릅니다. 북미에서 하드웨어 3.0 기반의 카메라와 추론 성능이 있는 테슬라 차량들의 배포가 이뤄졌고 제 생각에 버전 12는 대략 180만 대 차량이 배포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절반의 테슬라 오너들이 이용 중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FSD 론칭 이후 버전 12로 3억 마일 이상의 주행 거리를 확보했으며 엔드투엔드 신경망 기반의 비전 시스템이 확장 가능한 자율주행을 위한 바른 해결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FSD 버전 12는 정말이지 인간이 운전하는 방식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도로망은 생물학적인 신경망과 시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고 그런 점에서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과 디지털 신경망은 자연스럽게 현 도로망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FSD 접근성 높이고자 구독료를 월 99불 수준으로 인하했으니 시도해보기 쉽습니다. 발표했듯 8월 8일에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할 겁니다. AI 연산 관련 지난 수개월에 걸쳐 테슬라의 핵심 AI 인프라를 확장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잠시 학습 부문에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더 이상 학습 부문의 제약 없이 빠르게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H100 칩 35,000개가 실제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GPU는 잘못된 단어로 새로운 단어가 필요합니다. GPU를 언급할 때 GPU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분이 항상 별로입니다. GPU의 G는 그래픽을 의미하는데 그래픽 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학습 용도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 H100 칩을 35,000개 가동하고 있고 연말에는 85,000개 추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습 부문에 있어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자율주행 청사진에 대해 엄청나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FSD 버전 11을 운행한 사람이라면 오래지 않아 곧 인간 운전자의 신뢰성을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 명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저는 미래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가솔린 차량은 말을 타고 플립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때가 되어 돌이켜 본다면 매우 명확해지겠지요. 테슬라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테슬라 팀의 경이로운 실행력에 감사드리며 계획한 모든 것들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틴, CFO 바이바브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바이바브, 일론이 언급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비즈니스는 계절성,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 그리고 일론이 전에 언급했던 기타 이유 등으로 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사이버트럭 영향은 제외하고 자동차 부문 총 마진율은 24년 4분기 18.9%에서 이번 1분기 18.5%로 하락했습니다. 판매 가격 인하 영향은 단위 제조 원가 감소와 전에는 오토파크 기능 제공하지 않던 특정 북미 차량에 관련 기능 제공하면서 매출 인식 등으로 상쇄되었습니다. 프리몬트에서의 모델 3 증산, 베를린에서의 테러 등으로 비용 증가를 경험했으나 이런 것 또한 비용 절감 계획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었습니다. 사이버트럭, 프리몬트에서의 신형 모3 증산 요인을 제외하면 자동차 부분의 총 마진율은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의 모델 Y 대당 원가는 프리몬트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품질 저하 없는 비용 절감 능력은 전세에 걸쳐 효율화를 계속 추구하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입니다.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부문 투자를 축소하거나 유보시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권 매출액의 꾸준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명확히 다른 기업들의 전기차 부문 투자 철회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아니고 산업계가 전기차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우린 FSD의 구매 및 구독료 모두를 인하하고 미국에서 월 299불에 모델 3를 위한 상당히 매력적인 리스트카 론칭과 특정 국가에서 매력적인 금리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계획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금리 제공, 인지도 제고 활동 등이 테슬라의 영역을 넓히고 제품 수요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에너지 사업부는 24.6%의 총 마진율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ESS 등의 설치량은 24년 대비 최소 75% 높을 것이고
전사 수익성의 유의미한 기여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많은 변수들로 ESS 설치에 변동성이 있고 분기별 설치량의 편차가 있을 겁니다. 영업비용 측면에서 AI 구상, 미래 프로젝트, 마케팅, 기타 등으로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마이너스 25억 불의 프리캐시플로우를 기록했는데 주된 이유는 생산량과 판매량의 불일치로 인한 재고 수량의 증가, AI 연산 능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 걸친 설비 투자 증가에 기인합니다. 2분기에 재고 수준은 하락 반전할 거고 플러스 프리캐시플로우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단계 성장을 준비하면서 어렵지만 필요했던 10% 이상의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하여 연 10억 불 이상을 절감할 걸로 예상합니다. 설비 투자 효율성에 미친 듯이 집중하고 있으며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비 용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용 절감은 전사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AI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테슬라의 미래는 엄청나게 눈이 부시며 난관이 있는 우리의 여정은 엄청난 보상을 갖게 될 겁니다. 테슬라 팀의 엄청난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마틴, 첫 번째 질문은 4680 셀에 관한 겁니다. 생산량 등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라스 모라비 엔지니어링 부사장, 4680 셀은 X에 게시했던 것처럼 사이버트럭 향으로 연 7GWh, 주간 1,000개 생산한 23년 4분기보다 18에서 20% 정도 더 성장했습니다. 1단계로 4개 라인 중 세 번째 라인 증설하여 24년 2분기 거치면서 4680 셀 생산량은 사이버트럭 증설 규모를 상회할 것이며 몇 주간의 4680 셀 재고량을 유지하여 사이버트럭 증설 속도보다 앞서고자 합니다. 제조 라인과 생산량 증가하면서 수율 개선을 바탕으로 4680 셀 원가는 주간 단위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연말 니켈 배터리 공급사들의 원가보다 우위를 갖고자 합니다. 마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옵티머스의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공장 내 작업을 수행하는 게 있습니까? 언제쯤 대량 생산을 시작할 걸로 예상합니까? 일론, 연구소 내에 간단한 작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24년 말 유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한된 수준의 옵티머스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25년 말 어쩌면 외부 고객사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추측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 옵티머스는 다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을 탐색하며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각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게 된다면 경제 규모의 한계라는 게 없게 됩니다. 일어날 일이죠. 테슬라는 로봇 스스로의 효율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AI 추론 효율성이 다른 기업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부분이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음이 핵심입니다. 우리 테슬라의 추론 효율성에 근접한 그 어떤 기업도 없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하드웨어 추론 성능에 제약이 있어 그렇게 해야만 했죠. 선택권이 없었지만 많은 방식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틴, 세 번째 질문은 미국에서 FSD에 대한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가 어느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간 운전자 대비 적절한 안전 인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스, 이미 자율주행 차량법을 채택한 소수의 주들이 있고 이들 주들은 자율주행 운영의 길을 열고 있고
관련 데이터는 무인 차량의 광범위한 채택을 이끌 겁니다. 아쇼기 테슬라의 안전 평가 방식에 대해 부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주들과의 협력, 우리가 제공 중인 데이터는 미국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기관 승인에 초석을 다질 거라 예상합니다. 일론,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기업들이 규제 당국의 장벽을 헤쳐나가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업들은 한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확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업들은 오리건주 발레에서 승인을 받았고 빠르게 진행 중이죠.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율이 인간 운전자의 절반에 그친다는 확실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 시점에 규제 당국이 자율주행을 무시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에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율주행 차량이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는 확고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규제 당국의 제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관점에선 자율주행은 상당히 엘리베이터와 비슷합니다. 과거 엘리베이터는 릴레이 스위치를 가진 사람에 의해 운행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가 피곤한 상황이나 술에 취해 있거나 실수로 층간 사이로 엘리베이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엘베의 작동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릴레이 스위치를 들고 엘베 안에 있다면 그거야말로 기이한 상황입니다. 자동차의 작동 방식도 같습니다. 폰으로 차량 호출해서 탑승하면 목적지에 데려다 줄 거고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바이바브, 엘리베이터의 작동 방법처럼 자율주행 역시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일론, 엘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층수를 누르면 해당 층에 당신을 데려다 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분명한 건 테슬라는 자체적인 차량들을 운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테슬라는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합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는 테슬라가 자체 소유 및 운영하는 차량들과 실소유주들의 많은 차량들로 구성된 대규모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 편대가 운영됨을 의미합니다. 테슬라 차량의 실소유주들은 자신들의 테슬라 차량들을 원할 때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편대에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실소유주들은 자신들의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을 친구와 가족 또는 최우수 등급 고객 또는 아무한테나 자율주행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 당신의 게스트룸을 임대해 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에어비앤비처럼 언제든 자신의 차량을 다시 불러들여 독점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 편대가 성장하여 700만 대, 900만 대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하게 수천만 대가 될 겁니다. 지속적인 순환고리 체제로 자율주행 중 잘못될 때마다 훈련 데이터로 추가되어 구글 검색의 선순환 고려 같은 방식의 훈련 선순환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글 검색창에 계속해서 검색하고 클릭하여 데이터가 누적적으로 증가, 순환 고리를 갖추기에 경쟁사들은 구글과의 경쟁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테슬라 자율주행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규모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수천만 대가 될 겁니다. 테슬라 차량에 하드웨어 3.0 탑재되어 있으나 지금 제조되는 차량들에는 하드웨어 4.0 탑재되고 있기에 상당히 강력한 추론 성능을 갖는다면 아마존 웹 서비스 요소의 잠재성도 내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드웨어 5.0은 상당 부분 설계를 맞춰 희망하건대 25년 말 탑재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주행하지 않을 때 분산 추론을 가동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추론 성능을 갖추겠지만 분산형 추론입니다. AI 모델 훈련하는데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나 운영에는 훨씬 적은 연산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테슬라의 누적 운행 차량이 1억대 이를 미래를 상상해 보면 대당 평균 1kW의 추론 연산 능력을 가질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100기가와트의 분산화된 추론 연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100기가와트의 AI 추론 성능을 구성하는 건 꽤나 어렵습니다. 주간 10시간 사용하는 대신 미래 자율주행 차량 시대에는 약 주당 50시간 사용되어도 여전히 주간 100시간 이상이 남아 있어 차량 추론 컴퓨터로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처럼 보입니다.